대홍수가 잠잠하던 영화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호불호가 크게 갈리고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영화를 향한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다 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24일 기준으로 네이버 평점 3.93점, 왓챠 평점 1.8점, 키노라이트 지수 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평가는 굉장히 싸늘하다는 건데요. 몇몇 살벌한 평을 살펴보면 끝까지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시나리오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영화계의 현실. 2025년 마지막 망작, 설득력과 개연성이 형편없다. 이걸 본 게 재앙이다. 등 분노 어린 평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죠. 참신한 시도, 이런 시도가 더 있어야 한다. 등 SF 장르로서 새로운 걸 시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지웅 작가와 황석희 번역가 등이 대홍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에 소신 발언을 하면서 대홍수를 향한 논쟁은 연일 뜨겁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김병우 감독과 김다미, 박혜수 씨와의 인터뷰 현장을 다녀온 직후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대홍수는 많은 부분에서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르의 배반입니다. 제목을 비롯해 예고편을 보고 많은 시청자는 이 영화를 재난물로 인지하고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는 중반부 이후 SF 장르로 방향을 크게 틀죠. 소스코드, 엣지 오브 투모로우처럼 같은 상황을 반복하며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르의 변주가 영화의 완성도, 작품성에 영향을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장르라는 말은 몇몇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식을 뜻하는데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죠. 장르를 변주했다는 건 참신하고 복합적인 재미를 줬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영화를 보는 관객은 어떤 장르라고 했을 때 기대하고 예상하는 지점이 있죠. 장르란 영화 선택의 가이드 정도는 되어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대홍수는 재난물이라고 홍보가 됐고 예고편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중반부 이후 홍수라는 재난을 극복하는 데 큰 관심이 없죠. 재난 상황은 시뮬레이션 상황을 제공하기 위한 배경 정도로 밀려나 버리고 감정의 학습이 부각되는 순간부터는 물난리가 주는 공포와 스릴은 반감됩니다. 이미 시간을 쓴 뒤에야 영화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 시청자가 느낄 분노와 실망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영화를 향한 두 번째 비판은 모성애로 귀결되는 서사 및 주인공의 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주인공 아들의 행동에 짜증을 느끼고 혈압이 올랐다며 분노를 토했죠. 김병우 감독은 많은 대중문화에서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아이 역할이 소모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들이 엄마를 괴롭히는 존재 같았고 그런 부분을 담으려 했다고 하죠. 즉 고된 육아를 통해 모성을 부각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후반부 주인공의 미션을 생각하면 이상한 접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계속 사라지고 돌발 행동을 한 이유도 후반부 반전과 함께 밝혀지죠. 아역 배우 입장에서는 작품이 요구하는 적합한 연기를 해낸 겁니다. 다만 납득이 되는 연기를 했다는 걸 증명하기 전에 시청자가 너무도 빠르게 영화에서 이탈해버렸죠. 이 역시 앞에서 말한 장르의 충돌에서 오는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모성을 학습하는 과정을 위해 대홍수가 아이를 성가신 존재로만 부각하며 도구적으로 활용하려 한 건 아닌지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의 과정이 어려워야만 모성을 갖게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모성이라는 서사라는 부분을 납득하지 못한 분이 많다는 것도 영화를 향한 비판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지막 비판의 화살은 김병우 감독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의 연출력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최근의 행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병우 감독은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의 작품에서는 전작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특히 올여름 개봉한 전지적 독자 시점은 원작 팬 및 관객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며 대중의 신뢰를 잃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충격이 채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 큰 스케일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작품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전지적 독자 시점의 부정적 여론을 그대로 끌어오게 됐죠. 물론 꼭 전지적 독자 시점이 아니더라도 영화 속 인물들의 행동과 영화의 세계관 자체에 의문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화장실을 찾는다거나 AI 및 인체공학이 고도화된 영화 속 세계에서 감정을 학습하는 프로젝트만이 답이었을까라는 의문 등이 영화의 입을 힘들게 했죠. 이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출발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김병우 감독은 인류의 진화 단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홍수의 이야기를 발전시켰습니다. 친누나가 출산 후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아이디어가 정리됐다고 하죠. 그리고 작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창세기 노아의 방주까지 끌어와 대홍수의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곳곳엔 이런 디테일이 묻어 있습니다. 다윈센터 등을 통해 진화론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고 영화 초반 잠에서 깬 김다미의 얼굴에 붙어있는 공룡 스티커도 이와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화론적 입장 외에도 반복되는 장면 속에 있는 이웃의 성격과 그들 주변의 소품을 달리 가져가면서 AI의 학습 과정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연출도 시도했다고 하죠. 문제는 이런 디테일에 집중할 만큼 시청자가 버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홍수는 국내 시청자의 혹평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는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측에 따르면 대홍수는 국내 포함 54개국에서 1위, 93개국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해외 시청자가 장르적으로는 조금 더 열린 상태에서 작품을 받아들였을 수 있고 혹은 해외 시청자들은 김병우 감독을 향한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영화를 봤기에 가능한 지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초반이기에 신작을 향한 일시적인 관심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세를 얼마나 이어갈지 그리고 해외 시청자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화에 가진 생각을 짧게 정리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대홍수를 재미있게 시청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소재를 즐기지 않는 것도 영향을 줬고 앞서 언급된 비판 중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쉬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영화가 내세운 모성애라는 모티브는 현 시대의 낡고 클리셰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영화를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대홍수는 감정을 학습하는 과정이 중심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타임루프를 통해 주인공이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과정이 이 감정의 학습과 큰 관련이 없어 보였죠. 엣지 오브 투모로우처럼 주인공의 위기 대처 및 상황 판단 능력이 발전하고 요원 같은 움직임을 배우는 과정처럼 보였는데요. 그래서 영화가 말하고자 한 감정의 학습, 모성의 강화라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고 때문에 영화가 끝났을 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가늠할 수 없었죠. 모성으로 귀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성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게 대홍수의 결함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를 망작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게으르고 안일한 연출을 하는 영화에 부정적인데 대홍수는 뭔가를 하려고 시도한 점이 보였고 몇몇 설정과 장면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박혜수 씨도 이 영화를 통해 새로운 도전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기도 했죠. 이런 이유로 대홍수는 제게 망작보다는 괴작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